이란이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기 위해 집속탄을 계속해서 날리자 이스라엘군은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집속탄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거주지인 서안 지구에서는 이번 전쟁의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또다시 날아든 이란 미사일. 탄두 하나에서 수십 개 자탄이 살포되는 집속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엔 요격에 성공했다고 밝혔지만 이란의 계속된 집속탄 발사는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הכוחות שלנו, אנחנו מיירטים את הטילים האלה. הטילים המתפצלים האלה הם פשע מלחמה. משטר הטרור הזה יורה אותו לעבר ריכוזי אוכלוסייה.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는 서안 지구에서는 이번 전쟁 이후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집속탄이 미용실을 타격해 3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يعني ما في صاروخ كبير نزل على الارض هون بس هم جاي من السماء يعني قطعه صغيره شظايا نازله من السماء خزقت ما يتحرك. 이스라엘 폭발물 처리반은 터지지 않고 지상에 낙하한 집속탄을 찾기 위해 수색 작전에 나섰습니다. 지상에 박힌 집속탄은 언제든 터질 수 있어 민간인 거주 지역을 지뢰밭으로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We've reached the site where the bomb squad is about to explode an unexploded ordnance. You can sort of see them in the distance there, but they told us to keep far back for our safety. 집속탄 피해를 막기 위해선 자탄이 분리되기 전에 요격해야 하는 데다 분사되기 시작하면 요격이 까다로워 이스라엘 방공망에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이곳 요르단에서도 하루에도 수차례씩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걸프 국가들의 방공망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이번 전쟁의 종료 시점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에게 이란 전쟁과 관련해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관심은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다고요? 네, 지난해 10월 일본에서의 회담 이후 두 번째 미일 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취임 이후 첫 미국 방문인데요. 정상회담 모두 발언과 간략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 미군 주둔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Look, I expect Japan to step up because, we have that kind of relationship, and we step up for Japan. We have 45,000 soldiers in Japan. We spend a lot of money on Japan. So. 또 일본이 석유의 9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고 미국이 해협을 방어하고 있다며 일본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라며 미국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하지만 이란 핵무기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そして我が国は周辺国に対する攻撃、ホルムズ海峡の実質的な閉鎖についてもこれは非難をし、そして 네, 회담 직후 일본 기자들과 만난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 사태의 조기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을 했고 에너지 안정 공급 등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법률상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설명했다고 말해 이 전쟁에서의 무력 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 구조를 근거로 호르무즈 파병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공격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불안해지자 이 트럼프 대통령도 관리에 나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란 가스전을 추가 공격하지 말라고 요청했고 네타냐후 총리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에너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거라면서 이란의 하르그 섬도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지만 가스관과 송유관은 파괴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 이란의 지상군도 파병하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No, I'm not putting troops anywhere. If I were, I certainly wouldn't tell you. But I'm not putting troops.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중동과 세계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번 군사작전으로 유가가 오르고 경제가 조금 나빠질 거로 생각을 했지만 전쟁은 곧 끝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동맹국에게 왜 미리 알리지 않았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일본보다 기습 공격에 대해 더 잘 아는 나라는 없을 거라며 지난 1941년 진주만 공습 당시 일본은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고 되물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발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 그리고 미사일 제조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대이란 군사 공격으로 이란이 핵 연료를 농축하거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며 한 발언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וכבר עכשיו, לאחר 20 יום, אני יכול לבשר לכם, לאיראן אין היום אפשרות להעשיר אורניום, ואין לה אפשרות לייצר טילים בליסטיים. 이런 가운데 미군 F-35 스텔스 전투기가 이란군에 피격당해서 중동의 미군 공군기지에 비상 착륙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미군 F-35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해 심각한 손상을 입혔고 추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미 중부사령부는 전투기는 안전하게 착륙했고 조종사도 안정적인 상태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CNN은 전쟁 시작 이후 첫 피격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란의 방공망이 붕괴가 됐고 탄도미사일 공격도 90%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언론들의 끝없는 전쟁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고 언론들이 믿게 만든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전쟁의 목표는 군사작전 개시 때와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want President Trump to fail. Destroy missiles, launchers, and Iran's defense industrial base so they cannot rebuild. Destroy their navy, and Iran never gets a nuclear weapon. Our objectives. 네, 헤그세스 장관은 또 미 국방부가 300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백악관에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 나쁜 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며 예산 확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개전 이후 처음으로 이란의 최대 가스전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카타르를 포함해 주변 걸프 국가 에너지 시설에 보복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카만 연기 아래 불길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가스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 사우스 파르스를 폭격했습니다. 천연가스를 정제, 가공하는 단지도 폭격을 당해 운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در نتیجه این اقدام زیرساخت‌های سوخت، انرژی و گاز مبدأ تهاجم در اولین فرصت در آتش می‌سوزد و به خاکستر تبدیل می‌شود. 세계 LNG 공급량의 20%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 시설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에 이란의 미사일이 쏟아졌습니다. 가스 액화 시설과 LNG 시설 등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의 보복 대상이 됐습니다. 수도 리야드에선 미사일을 격추하는 폭음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사우디 공습은 리야드에서 걸프 아랍 국가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던 시점에 단행됐습니다. 사우디 측은 이란이 외교적 압박을 위해 의도적인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번 공습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We will not shy away from protecting our country and our economic resources.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쥐고 에너지 통제권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이란이 호르무즈 대치를 넘어서 걸프 지역 에너지 인프라 파괴라는 레드라인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예린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각국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동결을 넘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이란 최대의 가스전을 공격한 이스라엘에 맞서 이란이 이스라엘 최대의 정유시설이 있는 하이파를 공격하면서 유가는 요동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전략 비축유를 또 방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가시지 않자 뉴욕 증시는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란 전쟁의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다면서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도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The policy that the possibility rather that our next move might be an increase did come up at the meeting, as it did at the last meeting. The vast majority of participants don't see that as their base case, and of course we don't take things off the table. 유럽과 영국, 캐나다 중앙은행도 잇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조만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war in the Middle East has made the outlook significantly more uncertain, creating upside risks for inflation and downside risk for economic growth.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유로와 파운드 가치가 올라 달러에 약세 압력을 가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95원에 뉴욕장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유가가 주가는 물론 연준 정책까지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지상군 파병이나 외교적 해법 없이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 삼아 저항하는 이란은 위안화 결제를 조건으로 통행 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반가워할 만한 일인데 정작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개전 이후 이란의 주요 표적 15,000곳을 타격하고 최고 지도자와 군 수뇌부를 제거한 미국과 이스라엘. 압도적 파상 공세에 맞선 이란의 무기는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삼아 버티는 전략입니다. به روی کسانی که به کشور ما تجاوز ناجوانمردانه را انجام دادند و متحدینشون. 완전 봉쇄가 아닌 선별 통행으로 원유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우방들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또 호르무즈 통행을 협의 중인 8개국엔 기름값을 위안화로 치른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해 기름을 팔고 달러 패권에도 균열을 내겠다는 계산입니다. 전쟁 자금 마련이 절실한 이란, 이미 90%에 달하는 중국 석유 수출 의존도는 더 높아지는 구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이란의 원유 수출량도 하루 평균 100만 배럴로 개전 이전과 비슷했습니다. 中东局势冲击了全球的能源安全，有关国家应当立即停止军事行动。 그러나 정작 중국 내부에선 시큰둥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홍콩 매체 SCMP는 본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위안화 결제에 현실적 제약이 많고 미국의 2차 제재나 군사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위안화 결제 확산은 반갑지만 자칫 중국이 중동 정세에 휘말릴까 경계하는 셈입니다. 또 위안화 판로가 확대될 경우 헐값에 수입해온 이란산 연료가 다른 나라로 분산되는 것도 중국으로선 달갑지 않은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